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수억 원짜리 손절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5억 원을 깎아서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을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다발을 들고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을 쇼핑하듯 쓸어 담던 중국의 슈퍼리치들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 거대한 자본의 썰물.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국의 노른자 땅을 버리고 탈출하는 데에는 그들만이 감지한 끔찍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혈한 포식자들이 왜 한국을 사냥터로 골랐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에 쫓겨 길을 쓰고 도망치고 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자산은 다음 희생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피 냄새를 맡고 이익을 쫓아 이동할 뿐입니다. 이 거대한 중국 자본이 처음부터 한국을 노렸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사냥터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 영국의 런던,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의 최고급 부동산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빛나는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쓸어 담으며 글로벌 경제의 포식자로 군림해왔죠. 하지만 세계 경제의 판이 요동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홍콩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자산을 은닉할 도피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고급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5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았고, 도쿄 역시 이미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이 몰려들어 더 이상 빼먹을 단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잃은 수조원 단위의 막대한 차이나머니가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굶주린 늑대들의 눈에 들어온 완벽한 먹잇감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단 2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아직 가격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역동적인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규제의 방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울의 강남과 마용성 아파트는 거주를 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위안화 가치 폭락의 위험을 분산하며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완벽한 금융상품이자 안전금고였던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나 지정학적 긴장감 따위는 그들의 계산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면 물어뜯고 위험해지면 가차없이 뱉어내는 냉혈한 본성.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탈출국의 섬뜩한 복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자비한 자본은 어떻게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짓밟고 시장을 점령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참혹할 정도로 대비되는 두 가지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30대의 맞벌이 한국인 부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전세 만료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1억 원이나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부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미만으로 묶여버렸다는 것입니다. LTV 규제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덫에 걸려 7억을 빌려 집을 사려던 부부의 소박한 꿈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군 채 은행 문을 나서며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계약장에서는 전혀 다른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잔을 부딪히며 미소 짓는 한 무리의 외국인들. 그들 중 한 명은 놀랍게도 이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중국 국적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소득 증빙은커녕 평생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이 아이의 이름으로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단 한 푼의 한국은행 대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중국 본토의 은행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와 아무런 제약 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한국의 부동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내국인에게는 숨막히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외국인 포식자들에게는 프리패스를 쥐어준 기막힌 역차별. 조국에서 버림받은 한국의 서민들이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바다 건너의 투기꾼들은 그들의 피눈물을 딛고 서서 조롱하듯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중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저 막대한 돈은 어디서 쏟아져 나온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가장 잔혹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내국인들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국세청은 곧바로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자금 출처 조사부터 증여세, 상속세까지 겹겹이 압박이 들어오며 단 한 푼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가차없이 세금 폭탄과 추징금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외국인 포식자들은 이 모든 감시망의 철저한 사각지대, 아니 완벽한 치외법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120억 원짜리 초호화 단독주택을 33세의 중국인 청년이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집어삼킨 사건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의 단면입니다. 33살에 120억 원의 현금. 이것이 그가 땀 흘려번 돈일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세청은 해외 자산가의 본국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이었다면 국세청의 무자비한 칼날이 목을 겨누었겠지만 그 청년은 비웃음이라도 흘리듯 아무런 제재 없이 120억 원의 성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으니 그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아니면 어둠의 경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검은 돈인지 그 누구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 본토은행은 자국민에게 주택 가격의 100%까지 풀 대출을 허용했고 소득 증빙 역시 한국처럼 깐깐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범죄 자금의 유입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무역 대금을 위장한 불법 송금 등 끔찍한 범죄 수법들이 대규모로 동원되며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유린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61명이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로 무려 8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빼돌려 서울 아파트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61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840억 원으로 55채의 아파트를 집어삼킨 이 기막힌 작전.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자본의 침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비자 악용 사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안겨줍니다. 유학 비자로 들어온 학생 신분의 외국인조차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본인 명의로 집을 수십 채라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매수 자체는 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을 세놓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는 임대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들의 매수 자체를 막지 않았고 단속조차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결정적으로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부동산 자체를 국가가 몰수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잡아도 집은 뺏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 규제 없는 대출, 어둠의 불법 자금 동원, 그리고 비자 악용까지 이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투기 자본과 범죄 조직의 무법지대로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부동산을 그토록 탐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자녀에게 직접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본국에서 내야 할 징벌적 세금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세금의 칼날은 피하고 자산은 수십억 원씩 불어나는 완벽한 일석이조의 연금술. 결국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해외 슈퍼리치들의 끔찍한 절세 루트이자 부의 불법적인 대물림을 위한 가장 거대하고 더러운 세탁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 속에서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외국인 지주들에게 헌납하고 그들의 탐욕을 배불려주는 가여운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포식자들의 핏빛 잔치. 하지만 그 끝없는 탐욕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용히 숨겨놓은 치명적인 덫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정부가 시장에 얄팍한 예상을 산산조각내며 벼락같은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묶어버린 그야말로 숨통을 잔혹하게 끊어버리는 규제였습니다. 중국의 슈퍼리치들은 처음엔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차피 본토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100% 현금으로 사면 그만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미소는 순식간에 뼈저린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혹한 대출 규제의 칼날은 그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을 비싼 값에 사줄 다음 호구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진실은 끔찍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취등록세를 포함해 순수 현금 26억 원이 수중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는 극소수의 부자들이 황금성이 제로에 가까운 아파트 한 채에 자신의 자산을 영원히 묶어둘 리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매수 수요층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부를 향한 사다리가 걷어차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낭떠러지 아래로 붕괴된 것입니다. 아무리 현금으로 집을 쓸어 담아도 사줄 사람이 멸종해버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없고 투자금을 회수할 출구 전략마저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부자들의 심장을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진짜 사형 선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이 구역으로 묶이는 순간 전세를 끼고 차익만 먹고 빠지려던 투기꾼들의 도주로는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집을 사려면 무조건 2년 동안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애초에 한국에 살 생각조차 없었던 외국인 포식자들에게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진 아파트 지역이 기습적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줄 투자자가 전부 증발해버립니다. 수십억 원이 시멘트 덩어리 안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끔찍한 생매장. 최근 법률 시행령마저 개정되어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도 핀셋으로 특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포구든 성동구든 정부의 손가락 하나에 언제 지옥으로 변할지 모르는
룰렛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8월, 마침내 정부는 외국인만을 정조준한 별도의 사전 허가제라는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서울 25개 구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까지 수도권 전체를 통째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의 신고면 끝났지만 이제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계약서 자체가 한낱 휴지 조각, 즉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시행단 3개월 만에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0%가 증발했고 서울은 무려 51%가 급감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관리인 거래는 98%가 소멸하며 사실상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나아가 2026년 2월부터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예금, 대출,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현미경처럼 까발려야 하며 자금 세탁이 의심되면 해외 당국에 통보되는 3중, 4중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영구적인 외국인 투기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마지막 숨통마저 조이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수십 채를 쇼핑하던 광란의 놀이터가 이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덫에 걸렸음을 깨달은 포식자들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핏발이 서고 극도의 패닉이 덮쳤습니다. 들어올 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나갈 때는 문이 철창으로 막혀버렸다는 섬뜩한 진실. 서울 전체를 조여오는 정부의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가장 냉정한 자본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핏빛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포식자들이 쫓기듯 토해낸 물량, 그들이 남기고 간 핏빛 폭탄은 단순한 숫자상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시장의 온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최고가 33억을 호가하며 축배를 들던 매물이 지금은 5억 원이 증발한 채 28억까지 추락하여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투기꾼들이 시세보다 3억을 더 얹어가며 신고가의 신기루를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 그 검은 돈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신고가를 지탱하던 자본이 빠져나가자 거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단숨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눈빛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침에 호가를 5천만 원이나 후려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적막뿐. 오후에는 2천만 원을 더 깎아내리며 발버둥 치지만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바야흐로 공포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앙은 이 지옥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시작된 불길은 인접한 강남권 대장주인 잠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까지 잠실에 견고했던 성벽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실 집주인들도 하루 만에 호가를 1억에서 3억씩 낮추거나 단번에 4억에서 5억을 깎아내리는 급매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빠져나가려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은 강남 3구의 심장부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강동이 무너지고 강동이 무너지면 송파, 서초까지 연쇄적으로 괴멸하는 끔찍한 도미노 폭락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중국 자본의 광란적인 투매와 탈출. 그러나 이 끔찍한 대학살의 진정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투기꾼들이 남기고 간 시한폭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죄 없는 세입자들의 삶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은 거주지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을 임대했는지조차 국세청 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조세 포탈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연말 정산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월세 소득 공제조차 거부당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이 갭투자로 집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본국으로 야반도주해버리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외국인 전세 사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망간 외국인 집주인을 쫓아 추심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이미 유유히 출국해버린 뒤였습니다. 추적할 방법도 처벌할 방법도 없는 완벽한 먹튀. 결국 애꿎은 세입자를 대신해 무려 6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그들의 더러운 사기 행각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세입자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집을 잃은 세입자와 세금을 내는 국민들 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마수가 국가 안보의 심장부까지 뻗쳤다는 것입니다. 용도조차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평택 군사시설 인근의 안보 핵심 부지를 무려 300억 원의 통째로 삼켜버린 사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자본 침략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위와 존립마저 위협하는 끔찍한 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집값이 적당히 하락했을 때 미소 지으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장 전반에 피비린내 나는 공포가 극에 달해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던질 때 비로소 그 무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경매 물건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낙찰가율이 50%에서 60% 선까지 곤두박질 치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가 바로 쓰러진 자들의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진짜 기회입니다. 역사가 이를 피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끔찍한 비명 소리가 거리를 메우고 어제까지 떵떵거리던 부자들이 한순간에 파산하여 한강 다리로 향할 때 끝까지 참고 서늘한 이성으로 현금을 쥐고 기다린 자들에게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찾아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진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버틴 포식자만이 승리하는 잔혹한 게임. 위기는 항상 기회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저 파멸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형태로든 섣불리 자산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달러를 사두든 예금에 넣어두든 현금을 유일한 왕으로 여기며 꽉 쥐고 핏빛 시장을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조급함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강남을 현금으로 쇼핑하며 비정상적인 거품을 펌프질하던 중국의 거대 자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쾡이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규제의 목줄은 점점 더 잔인하게 조여오고 있고 그들의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줄 매수 수요는 완벽하게 멸종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은 매일같이 시체가 되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강남 사구와 마용성에 지금 돈을 밀어넣는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을 돌파하는 순간 본격적인 패닉셀링의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파산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를 축적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진정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쥐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폐허의 자리, 과연 이것이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더 큰 폭락의 서막일까요? 부동산은 결국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포식자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고작 5억이 빠졌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판의 거대한 움직임을 읽어내야만 당신의 피 같은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서늘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경제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알림 설정을 켜두지 않으시면 다음 희생양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현재 체감하는 시장의 공포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밤을 새워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오겠습니다.